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시간이 흐를수록 몽골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지역에서 고구려를 구성한 민족, 즉 맥족의 고을리 성읍터나 그리고 구비 전성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고려대 박원길 교수는 이 맥족의 고을리, 즉 모골 또는 머골에서 몽골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족의 고을리란 맥족의 나라라는 뜻이므로 고구려나 부여 그리고 백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몽골 국립대학 교수이자 학자인 수미야 바타르 교수는 훌룸베이얼 보이런 호수 남쪽에 서 있는 석인상, 지금은 울란바타르 역사 박물관으로 이전한 이 고을릭한 훈출로를 동명성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박원길 교수는 고구려가 기원적으로 몽골과 매우 유사성을 가진 민족으로 원래 코리 또는 맥족이 남하하여 만든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길 교수에 따르면 코리족, 즉 솔롱고스란 동몽골의 광대한 대초원인 메네킨탈에 살던 이들은 헤르린강과 하르골강 유역에서 동북 대평원 멀리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를 경유하여 남하한 부족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징기스칸의 후예로 알려진 바이칼의 부리아트족은 바이칼 일대를 코리, 즉 솔롱고스족의 발원지로 보고 있으며 이 부리아트족의 일파가 먼 옛날 동쪽으로 이동하여 만주 부여족의 조상이 되었고 후일 고구려의 뿌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백목 교수에 따르면 이 종족이 한국인들과 유전 인자가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강길윤 교수는 고구려의 지배청이 사용한 몽골계 언어는 부여어로 부리아트 방언의 고대어로 추정되며 부여는 브리트의 부리아를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몽골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강기룡 교수는 108개 고구려 지명들 가운데 몽골계가 68개가 있으며 만주어와는 31개, 터키어와는 30개, 길야그와 가야어는 모두 13개가 대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몽골 연구가인 정재성 선생에 따르면 이런 얘기는 동몽골이나 바이칼 지역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 지역 사람들은 동명왕을 고려족 출신인 고구려 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호는 근본적으로 몽골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동호와 한국인들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동이와의 관련성을 보면 동호계는 주로 시, 그러니까 현재 내몽골 지역인 시웨이의 시리로 현재 몽골 지역 등인데 이 가운데 시, 즉 해는 거란이 되고 시뢰이는 시리가 바로 몽골이 되었다 합니다. 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동호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사람들을 의미하는 동이와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동호라는 말은 역사서에서 잠깐 나온 말로 이는 동북방의 오랑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에 불과한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가들이 특정 민족의 이름으로 받아들여 역사 연구에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여 즉 동호란 동이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 동호라는 말은 일주서와 산해경 등의 책에 보이기는 하나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사서에는 사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로 연나라 장수인 징계가 동호를 기습하여 공격하니 동호는 1천여리 땅이 빼앗기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삼국지에서는 위략을 인용하여 동호 대신에 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동호는 바로 고조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에는 동호는 오한의 선조이며 후에 선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호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 즉 흉노 동쪽의 광대한 부족을 통칭하여 동호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호는 고조선의 구성 민족인 외맥과도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춘추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에는 동호라는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 춘추 전국 시대에는 예맥 또는 맥이 중국 동북 민족들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자에는 전국 시대의 흉노를 호,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민족을 맥으로 보고 있고 이 기록은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순자에 진나라 북쪽으로는 호와 맥이 접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과 사기 진나라의 승상 이사의 글에 저는 북으로는 호맥을 쫓고 남으로는 백월을 평정하여 진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맥의 대표적인 나라인 고구려나 고조선의 중심지가 사서에 나타나는 동호의 중심 지역과 일치를 하고 또한 고조선의 주요 유물이나 유적, 즉 비파 형동검이 이 동호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여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동호의 후예로 알려진 요날의 중심 지역과 과거 당군 조선의 영역이었다거나 또한 고조선과 같이 팔조 번권 관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동호의 모용왕이 조선공에 봉해졌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동호에서 사용되는 호라는 말이 예맥을 지칭하는 고구려나 고조선을 나타내는 말로도 혼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를 들면 한서에는 유주, 그러니까 현재 베이징 인근을 조선호들의 나라이고 또한 고구려현은 구려호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 즉 고구려와 조선을 호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호라는 말이 한국인들의 범칭으로 쓰이는 예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여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 호라는 개념은 동북방에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총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중원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예맥은 동호의 그 대표적인 민족인 오한선비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예맥이라는 말이 한서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오한과 선비가 이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예맥은 삼국지에서는 드물게 보이다가 진서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후에 부여, 고구려, 선비 등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여 즉 일반적인 한국인을 의미하는 맥 또는 예맥이라는 말은 진나라 이전의 문헌에서는 동북방의 이민족을 부르는 보편적인 명칭인데 이 명칭이 한나라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지고 동호나 동이라는 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는 즉 이전에 동북방의 오랑캐로 불리던 예맥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소멸이 되면서 오한, 선비 등과 구체적인 나라 이름,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 동해 등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연나라와 동호가 남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호의 동쪽이라 하는 표현은 특정한 민족으로서 동호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동북지역의 포괄적인 오랑캐적 동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에는 연나라 문후의 말을 인용하여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대체로 다른 기록들과 일치하는데 이 기록에는 동호가 아예 나타나지 않고 동호지역에 조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해경에서도 맥국은 한수의 동북에 있으며 그 땅은 연나라와 가깝다라고 하여 연나라와 대치한 나라가 맥국이고 바로 이 나라가 바로 고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를 결론적으로 동이, 동호, 오한, 선비 등은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달리 나타난 용어에 불과하고 이는 한국인들을 의미하는
예맥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오한선비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